뭐고 인터넷 기자는 뭔데? 기자는 뭐 기자층이 있나? 뭔 소리를 내는 거야 지금 아침부터? 뭔 얘기야 그게? 첫 번째 브리핑 일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 공람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공고 내용은 2035 고양시 노후 계획도시 일산 신도시 건입니다. 정비 기본계획안. 그래서 모급이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4년 9월 25일 오늘부터 10월 16일 수요일까지 21일간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 적정 개발 일도 및 계획인구 설정,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 및 건축물의 밀도계, 공공기획안 산정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근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6조 7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산 신도시의 도시 비전을 갖다가 활력 있고 생동 있는 도시, 공원도시 일산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하위 계획으로 정비 목표를 추진 전략입니다. 첫 번째, 생동감 있는 녹색 공원도시. 두 번째,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세 번째, 활력 있는 자동도시. 네 번째, 쾌적한 정두환경도시. 다섯 번째, 살기 좋은 복지 문화도시. 다섯 개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 전략을 갖다가 설정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은 기준 연도는 22년, 목표 연도는 이 법에 지금 10년을 갖다가 목표 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을 갖다가 목표 연도를 설정했습니다. 공간적인 문제는 15.38제곱킬로미터, 현재 일산 신도시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개역 인구 및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도시 인구는 24만 1167인입니다. 요거 갖다가 2035 계획에서는 30만 2622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약 6만 1455인이 증가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현재 10만 4147세대인데 13만 1575세대로 약 2만 7천세대 증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특별정비 예정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정비 예정구역이 이제 나중에 정비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갖다가 48개소로 설정을 했고, 연립주택 용지가 17개소, 아파트 용지는 22개소, 주상복합 8개소, 이주택 지원이 1개소였고 전체 48개소를 설정했습니다. 사실 그 옆에 용적률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있는 용적률의 약 1.7번 해가지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걸로 이중 물량, 그다음에 기반 시설 이런 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기업이 기반시설 설정되겠습니다. 이 나중에 이거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조합이 사업 시행이 됩니다. 법에 보면은 사업 시행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정비가 필요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공공기여를 해서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비율을 갖다가 공공기여 비율을 갖다가 설정해야 되는데, 이 비율은 지금 조례를 갖다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여 비율 이상으로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재건축이나 안전진단 이게 면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은 다음 달경에 입금되고 할 예정이라, 물론 그 시기는 약간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은 그림 조금 적은데 이게 필요하시면 우리가 조금 크게 해갖고 보실 수 있게 자료를 따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48개 설정하는 그 구역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민원 전하고 오는 부분은 이제 그 연립하고 아파트 이외에 일산 신도시에 단독주택도 있고 하는데, 그런 지역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 관리 방안은 리모델링이 지금 2개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는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라가고 바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단독주택은 지금 도시계획 정책관 쪽에서 지구 단위기 이미 신도시에 수립된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재정비를 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상업지역도 지금 상업지역 관리 방안을 갖다가 지금 주민 의견을 갖다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보다는 이제 신도시 조성하고 3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 초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갖다가 완료할 거고, 그 다음에 25년 초부터 21년 초까지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런 그 행정 절차를 받아갖고 2030년도에 최초주를 갖다가 목표를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 5개를 다 하는데 최종 목표는 최초 입주부터 해갖고 10년을 갖다가 목표를 해갖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040년 되면 계획상으로는 최종 전부 입주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밑에는 공람 이후에 시의회 의견정치 관계부서 협의 우리 시 도시계획 시민 그다음 이게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올리면은 경기도에서 국토부 장관하고 또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내년 초에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 자세한 거는 지경자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물량하고 동의율 좀 나왔나요? 물량하고 어떤 선별적인 그거는 기본이 이제 6,000세대이고 플러스 3,000까지 해갖고 9,000세대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특별한 이상하는 있는데 그럼 그 재건축위원회에서는 그 깜깜이로 지금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우리 고양시가 아파트 기준 용적률 300%를 정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수익성이 있느냐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방금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 300%로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그 숫자가 정해졌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게 신도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분당이 기존 용적률은 현재 있는 용적률은 현황 용적률은 172하고 180가 조금 더 차이가 12인데 분당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우리 시보다 좀 더 많은데 그거를 똑같은 비율로 다 맞추는 거는 어쨌든 그 단체장이 출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분들은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좀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는 컨셉을 갖다가 다른 데보다 녹지비를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도 그렇고 또 제가 저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면은 이게 지금 GTX, 킨텍스 렉이 생기고 그다음에 기존의 녹지비리 높은 거 이걸 감안해가지고 이 기존을 유지를 해갖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제가 좋을 때 사업성을 갖다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용적을 찾자라고 해가지고 300을 갖다 산정한 거예요. 조금 더 올려도 되잖아요. 오르고 내리는 게 이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뭐 공공기업 그다음에 이주 기반 시설 설치 비용 이런 걸 갖다 감안해가지고 300을 잡습니다. 이 숫자가 더 올릴 수 있고 더 내릴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용역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설정을 한 겁니다. 예, 정명들 이런 설정을 하셨을 텐데 그 일상 기준도 설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부 신도시가 재건축이 되려면 사업성이 있어야 재건축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너무 간과되게 아닌가 하는 부분 지금 그 공모지구 신청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예상했던 아파트 기준 용적률이 310% 정도 될 거라고 다들 봤었는데 이게 300%라고 한 게 입장인 설명이 좀 납득하기 좀 쉽지 않다는 거죠. 뭐라고 생각을 아니 그냥 실제로 분당은 184에 326%가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300%인데 맨 처음에 여쭤봤던 게 이 용적률 상향을 고양시에서 저희시에서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진 건지 일괄적으로 배정한 건지 여쭤본 거고. 답변 드릴게요. 예. 출입 근처는 고양시고 국토부하고 회의나 이런 거 하지만도 일방적으로 국토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다음에 국토부 허락을 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이 우리가 수립해갖고 절차를 밟아갖고 경기도지사 승인권자한테 가면은 경기도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숫자는 그러니까 그 과정이고 예. 저희 고양 시민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상향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냐는 그런 게 저희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300%로 사실 가장 낮거든요. 5개 1기 신도시. 중동 평촌 이런 데는 태생적으로 아파트만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여건이 좀 다르고 같은 지역과 계속 이게 될 건데 어쨌든 일산 신도시는 그런 집만 있는 그런 신도시는 또 만들지 말자 이런 거 갖다 조금 감안을 했고요. 비율을 갖다가 일테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나오겠지만은 뭐 완전 높이면은 사업성 되게 좋아지고 하면서 이게 사업성은 근데
생활 환경을 본다 그러면 일면 저 닭장들이죠 이게 가끔 보도가 나오는데 매한테 이거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게 어디가 맞을지 그런 데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 최종적으로 해갖고 이제 300한 숫자를 갖다가 선출하게 되는 거고. 특별정비구역이 48곳이나 있죠. 예. 48곳 중에서 가장 먼저 리모델링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 그게 리모델링은 지금 2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진도시에. 어디예요? 강선 14호, 문촌 16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특별지구 예정도 이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을 갖다가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 구역에서 전체다가 동의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안전진단을 갖다 면제를 이제 전제 조건이 그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업 비율 이상으로 공공기업 하게 되면은 안전진단이 면제가 되는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누가 먼저 한다는 거는 다른데 재건축하고 똑같습니다. 주민들의 단합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각 절차에 보면은 동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외부에서 우려하는 게 2025년, 2027년에 동시에 인허가가 나게 되면 고양시는 마비될 것이다. 전세 입주 물량도 없을 거고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 강구하는 거냐 이런 걸 고민하셔야 만약에 그게 되면은 재건축 경기가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절부를 고민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주할 데가 없으니 고민이 되겠지만도 일산 신도시는 또 특이하게 고양시에 지금 그 신도시 바로 앞에 장항하고 창릉 이런데 지금 신규 택지 공급이 되고 주택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이주 단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국토부에서 검토했습니다 지금. 되는데 만약에 이제 말씀대로 이게 전부 다 합심이 단합이 잘 돼갖고 안 몰리게 되면은 도적을 통해서 다른 법에서 조금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누가 먼저 할 거냐 하는 건 나오겠지만도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법체계상으로도 일시에 몰려가고 그게 이주할 데가 없어갖고 생기는 문제는 적어도 조금 이제 법에서 확보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비율의 조경 국제인데 여기 계획 인구 수하고 세대 수 쪽 부분 보는 말입니다. 그 세대당 인구가 현행 2.32에서 계획은 2.3대인데요. 중간폭이 큰데도 세대수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죠?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세대당 인구를 2.3인에서 2.30으로 잡은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요 세대적 인구는 제가 마음대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의 지표로 갖다 우리가 차용하는 거예요. 직접 차용이요? 네. 예. 그런 부분 네, 아니요. 그래서 중간 부분에서 이게 주민이 세대가 많이 늘어나는 무려 2만 7천 세대 이상이 늘어나는 걸로 하면 그 일산 신도시 학교의 학생 수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학교의 현황에 따라서 학교도 지금 학년 인구 감소 이제 이게 추세가 되는데 중고등학교는 지금 추세가 되면 모자라지 않고 초등학교가 3개 학교 정도 모자라는 거 되고 교육장으로 필요해가지고 그거는 그 과정에서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고 최종적인 확실한 안은 이게 말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도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거는 교육청에서도 확답은 나지만도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이니까 이거는 그 정도 모자란다 하는 거는 지금 인구하고는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3개 정도 초등학교 부족하다라고 이제批准됐습니다. 예. 제가 시민 입장에서 일산 신도시 하는데 무료화되고 있고 계획은 갖고 있지만은 대부분 일산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노령화가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요 300%를 갖고 이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부담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용적률이 사업성이 떨어지면 3억 내지 4억 아마 그때 가면 5억 이상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고 과연 그게 이게 가능한 일인 건지 그걸 보충해서 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시의 부시장님 그분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그 일산 신도시에서 상 아파트 단지를 동의서 받으려고
시에서 추정하기를 자부담이 아마 30평하고 48평이 많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구당 3억에서 5억 정도 예측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일기시설시에서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실거래가가 6억대, 48평이 8억대입니다. 그러면은 자부담을 3억 내지 5억 정도 하게 되면 거의 현 실거래가의 절반 정도를 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부담할 능력이 될 만한 가구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상당히 전망이 없다. 그 다음에 사업적 메리트도, 그러니까 저기 킨텍스 쪽에서 4천 정도 지금 실거래가가 일부 우수화돼 되고 있지만 이번에 호수공원의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2,800만 원 전후 정도의 분양을 하는데도 미분양이 발생을 하였는데 일기 신도시에 재건축 한다고 해서 과연 사업성이 나오겠냐? 그 사업성이 나오려면은 재건축한 이후에 그냥 입주 가격이 한 4억 정도는 평당 4천만 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비관적이다. 사업적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을 부시장 부분 중에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시민들이 들떠 있는데 시에서 실상을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미리 설명을 해서 설명을 해야지 나중에 뒷감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진행만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몇 가지 질문이 많이 같은 이야기에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부담이 3억에서 5억이 맞냐? 사업적 메리트가 있다고 보느냐? 그거에 대해서 실상을 시민들에게 지금 미리 정확하게 알려줄 마음이 있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가 제가 풀수있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저한테 질문하셨던 게. 근데 그 3억, 5억 하는 숫자는 제가 적어도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이게 지금 우리 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다르게 다른 4개 신도시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10억, 올해 10억을 들여갖고 사전 컨설팅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 백마하고 이쪽에 지금 후보 단지 쪽으로 해갖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야 될 숫자들이고 그거는 지금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지 금액이 이제 그것도 적용한 건 아니지만 또 건사치 돼갖고 나올 겁니다. 이게. 사업성 하는 게 사실은 그 비례율 분모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분자에 보면은 나중에 전부 다 조합원 일반 분양분 수익 빼기 들어가는 사업비 공사비도 있고 용역비도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변수가 될 건데 이게 좀 확정이 된 게 다 없잖아요. 그죠?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추상하는 건 나올 수가 있긴 해. 그걸 전제하고 지금 컨설팅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게 돼야지만이 적어도 설명을 드리려고 그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리트가 있냐. 이게 이제 나는 돈 한 개도 안 되고 그냥 집 부시고 딴 데 이사 좀 가 있다가 들어오면 좋겠다. 이러면은 그게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은 되게 사업성이 정말 무지하게 좋은데 지금 있는 것도 가치가 있고 나중에 지었을 때도 물점이 서울에 지금 10억 이상 아파트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되는 여건이 되는 데는 되지 않을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시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자료보면 그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얼마큼 드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을 해봐야지 이 정도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게 왜 하냐면은 이런 데도 하시겠습니까? 사업성을 좋게 하려면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제공을 하려고 컨설팅을 하거든요. 이게. 실상은 5억이 될지 아직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묻지 않고 싶고 지금 들은 숫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정비업체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일테면은 전문가들 이런 분들은 조금 두드려 보면은 이 정도 건사치로 나올 거다라는 내용이 좀 와전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실상은 전화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중에도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예, 정명달 기자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일단 질문 이게 리모델링에서 수직 증축도 가능한 건지 하고 방금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렇게 활자로 찍어버리면 이게 이제 강제적인 느낌이 시민. 하게 잘 되면은 어쨌든 간에 주민들 단합에다가 개별적인 여건, 경제 여건 그 지표들 있잖아요. 이게 잘 맞으면은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같이 물가 상승이 되고 공사비가 막 뛰고 이러면은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경기 좀 맞춰도 가는데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감안했지만 어느 정도 감안했다는 게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 그냥 중장 따라가거나 어느 정도 추산해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만약 이게 갑자기 급변하게 되면은 여건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려고 했던 거 우리 시 행정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 조합이 결성됐다고 했는데 조합원들이 좀 어떻게 했냐라고 고민을 해야 되겠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진행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어떤 거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신문고 뉴스 김승호 기자입니다.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국장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이미 미리 어떠한 예견치를 가지고 그냥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첫째.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지금 보도자료 나오기 이전에 그러한 기사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 기사들은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뒤에 것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저는 공식적으로 오늘 어쨌든 브리핑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한 번도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할 수가 없지요. 아마 다른 데서 들으셨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확대해서 뭐 그런 거 아닌데 우리가 용역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게 그냥 지금 공란 내용이 나온 게 아니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갖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나온 숫자들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럼 용역 보고서 같은 거 그런 거 공개하실 수 있나요? 공문하면 들어가시기 전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한 거는 그 후생들한테 간략하게 설명해 주요 내용을 갖다가 발췌해 갖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공람 장소에 가면은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하는 게 공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양해를 좀 드릴게요. 오늘 이제 시청자 같은 자리가 없다 보니까 모시게 됐고요. 두 가지 주제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불편해 주신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또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 설명을 추가하실 거 있으시면 실무로 문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쪽으로 넘어가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명함 하나 주시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전화했어요. 대변에 임명돼서 한분 이제 일주일 된 것